자, 열처리 품질 검사. 현재 열처리 제품의 변형 검사부터 볼까요? 열처리 제품이 얼만큼 변형됐는가. 그럼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그런 열처리 변형이다 그러면 흠집이나 혹시 뭐 균열 같은 거 있나 해서 뭐 매크로 시험 또는 타진법 때려보면 균열이 발생한 부분 거기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질 않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뭐 누설 검사법을 해보면 균열 부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가 그게 이제 타진법인데 소재 일부를 두드려서 그 음향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험체 내부에서 외부 압력 차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그 우리 예를 들어서 가스통 같은 거 검사할 때 가스통에 혹시 균열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거를 여기다가 물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보면 비눗물 뿌려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설 검사입니다. 대부분 이런 누설 검사는 기밀 용기 또는 뭐 저장 시설 또는 배관 파이프 등에서 그런데 이상 요문을 검출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부 변형 검사 방법 같은 경우 유관 검사를 했는데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부 변형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부 변형은 내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파괴 시험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파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괴 시험 같은 경우 뭐 비파괴 시험이라는 얘기는 재료나 제품의 원형과 기능을 이제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방사선 또는 뭐 초음파 또는 뭐 전기라든지 또는 전자 그런 것 등을 이용해서 조직의 이상이나 결함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비파괴 검사법인데,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보통 뭐 방사선 탐상에 있고 방사선 탐상 RT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초음파 UT 이런 것 등을 이제 쓰는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처리 제품의 당금질성 시험법 볼까요? 강의 당금질이 얼만큼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당금질성 판단하는 방법은 임계 냉각 속도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임계 냉각 속도만큼 얼만큼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임계 지름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느 지름까지 했을 때 그 안에까지 다 당금질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조민희 시험법이 있는 거지. 조민희 시험법. 조민희 시험법 하면은 당금질성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경화능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경화능, 당금질성, 뭐 경화능, 당금질성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조민희 시험법이죠.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조민희 시험법인데, 조민희 시험법 보면 자, 우리 이제 요거 뭐 한번 볼까요? 당금질성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시료의 모양 또는 뭐 당금질 온도, 당금질 액 등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같이 했어도 뭐 또는 뭐 교반 방법 또는 냉각 속도가 달라져도 이런 당금질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맞추려고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시험 방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조민희 시험 방법은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냉각액을 분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런 통에서 밑에 여기서 냉각 분수가 올라오겠어요. 물이 통하게 됐어요. 여기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물 분수입니다. 물 분수. 이때 여기다가 시편을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요. 가열된 시편을 시편을 장착하고 나서 물이 뿌려지면 물이 옆으로는 묻질 않아요. 여기만 묻습니다. 요 밑에 분수를 뿌리니까 여기만 묻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경화가 안쪽으로 쭉 진행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화가 진행되니까는 다 끝난 다음에 이 표면을 여기서부터 이제 경도를 쭉 찍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경화가 많이 됐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경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고 경도를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경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도. 여기가 깊이,
여기가 경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쪽 물하고 가장 바로 단 부분은 이렇게 되겠고, 안쪽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경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가, 그런 걸 알기 위한 것이 전 조민희 시험법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가공한 시험편을 담금질 온도로 가열한다면 30분 유지한다. 즉 뭐예요? 담금질 온도로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꺼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분수로 뿌리는 거죠. 물 분수를 뿌리면 아래부터 여기부터 담금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담금질이 끝나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담금질이 끝나면 시험편을 이제 축방향, 아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담금질이 됐으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축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다 경도를 쭉 찍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깊이를 0.3mm 정도 연마해서 여기를 연마를 합니다. 연마를 해서 약간 평면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동그랗거든요. 동그랗기 때문에 경도 찍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쪽을 이만큼을 아예 싹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평평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다가 경도 찍기가 편하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담금질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담금질했기 때문에 여기의 경도를 여기서 쭉 찍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금질한 끝부분에서 1.5mm 된 점 부분, 그 다음부터는 5mm 간격으로 경도를 찍습니다. 뭐 이런 것이 우리 저기 재료 시험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담금질한 끝부분에서 1.5mm 된 부부터 첫 번째 점부터 시작하고 1번 점, 그 다음에는 5mm 간격으로 계속 점을 찍어서, 그러면 전 그러고서는 경도를 재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깊이다. 그러면 전 아까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경도의 그런 요 그린 것이 바로 조민희 선도, 요게 이제 조민희 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금질성이 떨어지는 것은, 담금질성이 떨어지는 탄소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다고 치면요, 망간 크롬강 같은 게, 이런 건 전 합금강이죠. 합금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천천히. 또는 뭐 작용성강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지질 않는 거죠. 이런 건 전 작용성강, 이런 건 전 합금강 같은 경우, 이거는 일반강이죠. 일반강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합금강은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용성 있는 강은 그냥 거의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강의 담금질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에릭센 시험입니다. 에릭센 시험은 전연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전연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금질성은 조민희 시험 또는 뭐 임계지름 측정, 그 다음에 임계냉각 속도 측정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금질 경도를 산출하여 보니 HRC 60이었다. 재료 퍼센트는 얼마인가?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저 앞에서 담금질 경도와 그 관계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HRC는 탄소 퍼센트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30 더하기 50 곱하기 C%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C%를 알으면 경도를 알 수 있고, 경도를 알으면 대략적인 재료 퍼센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60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0은 30 더하기 50 곱하기 탄소 퍼센트가 C가 모르니까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모르는 거죠. 그럼 C%는 어떻게 되죠? 60을 50으로 나누고 더하기 30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대략 1.5간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60에서 뭔가 좀 해서 일단 얘가 1, 2 넘어가니까 60에서 30을 빼고 그 다음에 그거를 50으로 나눠야죠. 그럼 여기가 30이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30이니까 5분의 3 정도네. 그럼 5분의 3이면 0.6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0.6% 이렇게 대략 0.6%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0.6%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0.6 집어넣으면 경도는 HRC는 30 더하기 50 곱하기 0.6이니까 여기 50 곱하기 0.56 30이죠. 그 다음에 30 더하니까 60 맞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